와우! 달순의 라이브! 오늘은 3년 전만 하더라도 브라질 하브리그를 전전했던, 하지만 지금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스트라이커의 한 명이 된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니시우스가 이번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리케인의 백업이었었기 때문에 와 정말 잘된 영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입한 이후에 이 비니시우스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면서 야 이건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나 스포츠 쪽에서 신데렐라 스토리 이러면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보이지 않았던, 아무도 몰랐던 선수가 이제는 판의 중심이 돼서 엄청난 스타로 올라서게 되면 우리가 신데렐라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이미 바디 같은 선수가 아주 대표적인데, 비니시우스의 이야기도, 잘 몰랐던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디 애슬레틱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와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팀에서 이렇게 방출됐던 선수였어. 포지션도 지금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센터백을 봤는데 그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바꿨던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브라질에서는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들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그랬던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고, 그것도 토트넘에서 뛰게 되면서 해리케인, 손흥민, 가레스 베일 이런 선수와 함께 뛰게 됐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니시우스에 대해서 이번에 왔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마크트에 나와 있는 이 비니시우스의 프로필을 좀 보면서 일단 대략 어떤 선수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브라질 출신입니다. 브라질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까를로스 비니시우스 이렇게 편하게 부르긴 하지만 까를루스라고 발음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겠죠. 하지만 편하게 하겠습니다. 브라질 출신이고요. 1995년생이니까 만으로 25살입니다. 젊습니다. 키가 190이니까 확실히 장신 스트라이커고요. 근데 왼발을 상당히 잘 써요. 왼발잡이 선수고요. 주로 뛰는 데는 최전방 센터포워드 뛰지만 왼발잡이기 때문에 왼쪽 윙포워드에서도 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주력은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요. 시장 가치는 한 2천만 유로라고 하니까 272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만약 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면 더 줘야 됩니다. 이번에 토트넘도 임대 영입 그리고 나중에 플러스 완전 이적 옵션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완전 이적을 해서 비니시우스를 데려오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3,600만 유로, 그러니까 500억 정도를 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 시장 가치 훨씬 더 높은 선수다.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아무래도 이 비니시우스가 요렌테 역할을 해주기 좀 바라겠죠. 요렌테가 떠난 다음에 해리케인의 백업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손흥민을 올려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어쨌든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전방엔 아무도 없었으니까 해리케인 말고, 그래서 이 비니시우스가 해리케인의 어떤 백업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로테이션 역할을 잘해주기를 좀 바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수인데, 비니시우스가 처음부터 이런 스트라이커를 봤던 선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브라질의 고이아스, 산토스, 팔메이라스 이런 데 이제 유스 팀들에 있었는데 이때는 잘 못했대요. 포지션도 중앙 수비수, 센터백이었다고 합니다. 이 센터백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 팔메이라스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선수는 축구로서 직업을 얻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방출의 어떤 위기에 빠졌는데, 당시에 코치가 재능을 좀 지켜보다가 그래 센터백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저 정도의 유연함이라든지 왼발이라든지 골문 앞에서의 어떤 침착함이라든지 박스 근처에 왔을 때 포지션이 좀 달랐대요. 그래서 혹시 스트라이커 한번 보는 거 어때? 이렇게 제안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도 처음에 자기가 원래 호나우드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를 막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막 그때 포변을 해서 포지션 변화를 해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쨌든 팔메이라스가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이제 방출 결정을 했다는데, 사실 그때 또 이 포변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팔메이라스의 유스 레벨에 처음에 같이 있던 선수가 누구냐면 맨시티에 있는 제주스입니다. 근데 제주스가 1군으로 콜업 승격이 되다 보니까 스트라이커 자리가 비었고, 그 자리에 대한 제안을 코치가 비니시우스에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때 포변을 했다. 하지만 그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방출이 됐습니다. 이게 방출이 된 게 4년 전이니까 팀에서 방출된 지 4년 된 선수가 지금의 토트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적과 같은 신데렐라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렇게 팔메이라스에게서 방출됐던 비니시우스가 어떻게 됐냐?
성인 레벨로 가서 이제 칼덴세라든지 아니면 그레미오 아나폴리스라고 하는 팀에 이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팔메르스 막판에 포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포지션에서 좀 뛰고 싶어요라고 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좀 봤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렇게 성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비니시우스의 커리어가 빵 터진 게 누구냐고 하냐면 그레미오 아나폴리스에 있을 때 포르투갈 쪽에서 이렇게 선수들을 좀 보러 왔는데 그 재능을 딱 눈여겨봤대요. 저 선수는 저렇게 미드필더나 아니면 수비 쪽에서 뛸 선수가 아닌데 공격 쪽에서 뛰게 되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저런 피지컬에 저런 유연함에 저런 속도감에 근데 왼발을 쥐었어? 저런 선수 왜 썩히지?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 리그의 헤알이라고 하는 팀이 이 선수를 데려가서 공격수로 딱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포변을 시킵니다. 가자마자 비니시우스가 어떤 걸 보여줬느냐? 그래서 헤알로 가자마자 그 시즌에 리그만 따졌을 때 37경기에 나와서 19골을 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본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수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능력치, 경쟁치가 높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특징, 자기가 잘하는 걸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팀과 감독을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의 그 강점과 특징을 제대로 봤던 그 스카우터, 그래서 헤알로 넘어갔을 때부터 본격적인 커리어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빵 터지니까 37경기에 나와서 19골을 때려 넣으니까 그때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딱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곧바로 그때 포르투갈의 히우아브라든지 또 모나코 이런 데 임대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경험치를 쌓게 되는데 히우아브에서는 좀 어느 정도 했는데 모나코 갔을 때 약간 좀 주춤했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스트라이커가 누구냐면 팔카오입니다. 팔카오의 약간 좀 백업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주춤했었는데 하지만 계속 그 잠재력을 또 포르투갈 리그에서 지켜봤던 거상 벤피카가 지난 시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난 시즌 벤피카가 그럴 거면 완전 이적해서 우리 일을 줘. 그래서 비니시우스를 지난 시즌 벤피카가 딱 영입을 합니다. 완전 이적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또 한번 터집니다. 벤피카에서 비니시우스가 19경기 선발 13경기 교체, 그러니까 리그 모두 32경기를 뛰는데 18골을 때려 넣으면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공동 득점 왕이 됩니다. 네. 진짜 선수를 잘 보는 거죠. 그리고 거상이라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드는데 이거를 이제 교체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당 따져보면 99분당 한 골을 넣었으니까 그냥 90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비니시우스 나가면 계속 한 골 정도는 때려 넣었던 선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그 빅리그라든지 아주 주요한 팀들에서도 비니시우스 저 정도의 능력?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관심을 가졌고 이번에 이제 토트넘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런 비니시우스의 어떤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팀들이 눈여겨봤고 토트넘이 좀 땡겨왔느냐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프로 통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니시우스는 모든 그런 리그 팀에서 뛰면서 123경기를 뛰었는데 골은 60골과 도움이 22개나 돼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는 기본적으로 골도 잘 넣지만 아까 99분당 한 골 정도에 근데 이 도움 능력도 상당히 좋은 게 이타적인 플레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치고 들어가서 뭔가 박스 안에서 거의 슈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박스 안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딱 축이 돼가지고 연계해서 뿌려주거나 찔러주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선수다. 이 커리어를 볼 수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연해요. 190이라서 우리가 키만 딱 보고 이 선수는 그냥 완전히 약간 좀 서가지고 포스트 플레이만 하겠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그러니까 그런 선수 있잖아요. 키가 큰데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고 스피드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슈팅 자체는 박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왼쪽 측면에 이선 쪽에서도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결국 피니시는 가운데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다른 선수의 어떤 이타적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탯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벤피카에서 비니시우스가 경기당 슈팅이 1.7회로 나오게 되면 슈팅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고요. 드리블 성공률이 이거 말씀드리면 그렇구나라고 할 겁니다. 드리블 성공률이 62%입니다. 190의 선수가 62%의 드리블 성공률을 갖고 있는 거고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오히려 조금 떨어져요. 55%니까 확실히 높이가 좋긴 하지만 높이로만 계속 경합하는 선수는 아니다. 물론 55%는 괜찮은 수치입니다. 경기당 킥패스도 0.7회예요. 확실히 마무리로서의 능력도 있지만 만들어주는 능력들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토트넘도 데려와서
그 축으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케인과 투톱도 가능하고 로테이션의 백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니시우스가 토트넘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는 그 에이전트가 무리뉴 감독의 에이전트하고 같습니다. 슈퍼 에이전트인 조르지 멘데스이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토트넘에 연결된 것도 그런 이제 이유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참 대단하죠. 예, 이 모든 게 팔메이라스에서 방출되고 4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방출됐던 소년이 토트넘 프리미어리그의 스트라이커까지 성장하는 게 4년 만에 이뤄진 건데, 여러 가지 능력치라든지 그동안 딱 성장했던 걸 놓고 보면 토트넘에서도 일정한 능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포르투갈 리그에서 이미 공동득점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능력을 검증해냈으니까. 한 가지는 저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커리어를 통틀어서 놓고 보면 뭐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리그 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확 터트렸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진짜 빅리그에서, 잉글랜드 리그에서 얼마큼 통할지, 이거는 자기 스스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이미 바디 사례에서도 봤지만 참 우리가 스포츠가 또 줄 수 있는 감동 혹은 스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인 비니시우스가 또 얼마나 또 다른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